자, 그럼 지난번에 그 글을 읽을 줄 알게 되기 위해서 파닉스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 파닉스는 공부하는 기간은 어린아이면 처음 시작하는 어린아이라고 치면 1년 정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이면 3개월 정도 하시는 게 좋고, 성인이 이미 됐고 수능을 봤다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은퇴를 하신 분이라든지 나이가 좀 많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따로 기간 없이 바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예정이니까 차 한 잔씩 다 가지고 오셔서 차 한 잔 하시면서 천천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읽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문장 각 부분의 형태를 알아서 그 형태에 맞는 단어를 머리를 써서 이제 넣어가지고 하나씩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통째로 암기를 해서 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되게 쭉쭉 영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래 못 가고, 절차적으로 하나씩 단어를 넣는 방법, 그거는 처음에는 되게 더디게 영어가 되는데 나중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영어를 잘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의 기억에는 두 가지 기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절차 기억이고 두 번째는 서술 기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서술 기억이라는 거는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통째로 암기해서 기억하는 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볼 때 문장들 어떤 책에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시험 보기 위해서 답을 암기하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술 기억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오래된 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으실 거예요. 다 까먹은 거죠. 그런 것들을 암기만 잠깐 했다가 없어진 것들, 그런 게 서술 기억이고, 절차 기억이라고 하면 이 순서를 기억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몸이 많이 기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탄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동작들을 반복해서 익힌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절차 기억이라고 하고, 걔네들은 학교 졸업한다고 자전거 오래 안 탄다고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어떤 절차를 반복해서 절차를 기억하는 거죠. 그 절차 기억에 해당되는 게 언어도 절차 기억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한 사람이 치매를 걸린다 하더라도 말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진 않아요. 말의 그 어순을 잊어버리진 않아요. 단어는 잊어버려요. 전화번호라든지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단어는 잃어버리지만 나 배고파 이런 말을 파고배 이런 식으로 하진 않죠. 그게 바로 이제 절차 기억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절차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통문장으로 문장을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서 당장 그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잠깐 영어를 놓고 내신을 잠깐 하다가 보니까 다 까먹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 까먹는다는 거는 절차 기억으로 공부하지 않았고 서술 기억으로 그냥 암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차 기억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공부를 해야 되냐? 그러면 각 문장이 I like you라는 문장이 있으면 I가 무슨 종류인 건지, like는 무슨 종류인 건지, you는 무슨 종류인 건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I의 같은 종류가 뭐가 있냐면 I, you, he, she, it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 종류의 이름을 꼭 주어라고 붙여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나의 기호를 붙이셔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용어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같은 종류의 같은 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같은 종류고, like 대신에 나올 수 있는 다른 같은 종류들이 want, make 이런 동사라고 하죠. 그런 이제 종류들이 있어요. 그게 같은 종류라는 걸 기억하시고, you랑 같은 종류가 you, me, her, him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종류를 알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I like you라는 문장을 외워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 문장을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I like you라는 문장 말고도 각 종류별로 다른 단어가 뭐가 있는지 그 종류를 아는 사람들은 이 종류의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벌써 4 곱하기 3 곱하기 4는 4, 3, 12, 24가지의 문장을 요 알고 있는 몇 개의 단어랑 이 조합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통째로 외운 사람은 I like you 외웠다고 치고 뭐 you like me도 외웠고 he likes her도 외웠어요. 하지만 3개, 4개까지 외울 수 있겠지만 그 이상 24개를 할 수 있는 이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좀 많이 암기를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 절차를 알고 있는 이 순서대로 주어라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동사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목적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절차를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 안에다가 알고 있는 단어들, 같은 종류의 단어들만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이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면 처음에는 당장 머리로 쓰기 때문에 좀 천천히 나올 수 있을지라도 나중에 이게 많은 반복이 있으면 몇 번의 반복이냐면 이제 비욘드 잉글리시의 박정선 대표님에 의하면 그 언어 학자들이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모든 뇌 연구 과학자들이 얘기한 게 절차 기억으로서 완벽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1600번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절차를 이 순서의 어떤 패턴을 1600번을 반복을 한 사람은 이 형태의 말은 그렇게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고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문장의 형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그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각 형태별로 단어를 하나씩 이제 바꿔가지고 넣는 연습 그것만 하시면 이제 영어를 마스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장 형태가 뭐 무한대로 있진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이런 비슷한 형태도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 처음 해야 될 거는 문장을 이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독해를 하시면서 그 책 안에 있는 문장의 형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거죠. 아니면은 그렇게 문장의 형태들이 잘 나와 있는 어떤 책을 사서 그거를 자꾸 읽어본다든지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눈으로만 봐서는 절대로 안 되고 눈으로 보고 그 단어의 형태들을 바꾸어서 말로 뱉어보고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그 영상 듣고 그 한국어가 나오고 그거를 번역을 해서 영어로 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비슷한 문장 형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그걸로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신 분은 공부를 하시고 어떤 책이 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가 아니죠.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하시면 제가 또 따로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홈페이지 링크를 밑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에 인강 및 자료 게시판에 녹음시킨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패턴 조합하는 연습을 일단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요. 아주 간단한 문장의 형태 3단어, 4단어로 시작하는 것들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고 각 이제 문장마다 말씀드렸다시피 1600번의 반복을 해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단어들을 넣어서 계속 조합하는 연습을 하시거나 뭐 그렇게 생긴 책이나 교재들을 찾으시거나 그런 걸 가르쳐주는 학원에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일단 룰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통째로 외워서 된다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론 근데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어요. 당장 여행 가야 돼요. 바로 써야 돼요. 그런 분들은 여행 책자에 있는 거 그대로 외워서 쓰셔야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간 해서 완전 네이티브 같이 영어 하실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써먹으실 분들은 그냥 외웠다가 써먹고 다음 여행 때 또 까먹은 거 다시 외워서 써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들으시고 특히나 이제 어린아이들은 시간이 많아요. 그런 시간을 절대 죽이지 마시고 그런 절차를 계속 이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좀 시키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를 당연히 이제 읽을 줄 알면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어는 일단 잘 읽을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어의 형태들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그리고 잘 드러낼 수 있고 그런 언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단어를 크게 막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단어가 있었죠. 새로운 단어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기억의 종류가 두 가지가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기억을 하셨어요. 두 가지 단어를 이미 익히셨어요.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잘 귀담아 듣고 이제 어떻게 읽는지 아시고 이제 자막도 한번 보셨고 그 정도면 충분히 단어를 익힐 수 있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단어에 집착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대신 파닉스 그 단어 글을 읽는 방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을 익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단어들을 아신 상태에서 단어 공부를 너무 집중해서 하지 마시고 문장 위주로 해서 그 단어의 종류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에도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꼭 클릭해 주시고 구독하기도 많이 꼭 버튼 누르셔서 많이들 영어가 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